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성공을 확신하며 투자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앞으로 사기죄 고소장이 도착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분명 갚을 능력이 있었고 속일 의도도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도 억울한데 이대로 감옥에 가서 당신의 남은 인생마저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임동환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사기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사업이나 투자가 실패하여 돈을 갚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리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엮으려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형사처벌을 피해 이 사건을 민사문제로 종결시키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운명을 가를 법리싸움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라고 오해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감옥에 갈 일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기망행위, 즉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서 돈을 떼먹으려는 고의적인 나쁜 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고소인들이 돈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 대신 형사고소로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사의 형사화 현상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연히 당신이 처음부터 속였다고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기망행위의 연결고리를 날카롭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각서 쓴 적도 없다며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검찰은 침묵도 사기라고 봅니다. 바로 법률 용어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 즉 신의칙상 인정되는 고지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여러분에게 이미 다른 빚이 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투자자에게 나 빚이 좀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당신 빚이 5억이나 있는 줄 알았다면 피해자는 당신에게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숨긴 것 자체가 기망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투자자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혹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투자를 감행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 당시 오고 간 문자 메시지, 투자 설명회의 녹취록 혹은 평소 친분 관계를 통해 상대방도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지 않았고 속일 의도도 없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패는 당신의 변제 능력 입증입니다. 고소인은 어차피 갚을 능력도 없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돈을 빌릴 당시 당신의 재정 상태가 양호했거나 충분한 변제 상환 능력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시 보유 자산 내역, 매출 자료 또는 확실한 자금 조달 계획 등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패는 현실적 사업 계획입니다. 허무맹랑한 계획으로 현혹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당시 작성했던 사업계획서, 실제 체결된 계약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패는 성실한 이행 내역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꾸준히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의도가 없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방패인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돌려막기입니다. 어떻게든 이자는 밀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급하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경찰은 이를 성실한 변제 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는 폰지 사기 형태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자의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비록 사업이 적자였더라도 돌려막기가 아니라 기존 자산의 처분이나 영업활동을 통한 최소한의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하려 했다라는 점을 회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빚내서 빚 갚기가 아니라 내 살을 깎아서라도 책임을 다하려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한 끗 차이가 사기꾼과 성실한 사업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공격하는 또 다른 핵심 고리는 바로 용도 사기입니다. 검사는 복잡한 계좌 내역을 들이밀며 이렇게 추궁할 것입니다. 투자금 받아서 사업에 안 쓰고 생활비나 다른 빚 갚는 데 썼죠. 이거 사기 아닙니까? 여기서 당황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회계 분석과 자금 추적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금의 흐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비록 일부 자금이 혼용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해당 지출이 인건비 지급, 긴급 경비 처리 등 사업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정교한 법리 해석과 회계 분석의 싸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구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의 원인이 나의 능력 부족이나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갑작스러운 원자재 가격 폭등, 정부의 정책 변경, 혹은 거래처의 연쇄 부도 등으로 인해 무너졌다면 이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속인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배신한 것이다. 이 논리를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경제 지표, 뉴스 기사, 업계 동향 리포트 등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당시로서는 누구라도 실패를 예견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고의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사기죄로 고소된 상황,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치열한 법리 싸움입니다.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여러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정도를 걷는 프로 집단, 저희 법무법인 동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당신의 재정 상태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민사로 해결하는 전략을 탄탄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